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 당연하게 여겨왔던 목욕, 특히 어르신들의 목욕 습관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매일 씻어야 건강하다는 말, 정말 모든 연령대에 해당할까요? 지난달 제가 만난 82세 윤 할머니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일부였죠. 그런데 올해 초 할머니는 욕실에서 쓰러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해왔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목욕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신체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수분을 잃기 쉬워집니다. 몸의 균형 감각은 감소하고 근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상적인 목욕을 위험한 활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7세 박 할아버지는 평생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믿으셨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목욕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실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손자가 발견했지만 이후 병원 검사 결과 급격한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이 40도 이상의 물에서 20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약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80세 이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도 2번씩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심한 피부 가려움증에 시달리셨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진단 결과 할머니의 피부는 극도로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비누로 씻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피부는 20대보다 약 60% 정도 유분 생성이 감소하고 회복 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겨 가려움증과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 조사에서는 주 2, 3회 목욕하는 노인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매일 목욕하는 그룹에서 피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세 최 할머니는 매일 저녁 목욕을 하셨는데 어느 날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척추 압박 골절로 석 달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노인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욕실에서 발생하는데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목욕 후 일시적 혈압 저하,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의 수명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을 겪은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약 3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8세 정 할아버지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몸을 말리지 않고 시원한 방에서 쉬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70세 이상 노인은 30대 성인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50% 감소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김 할머니는 평생 항균 비누와 소독제로 깨끗이 관리해 오셨지만 최근 몇 년간 잦은 감기와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어 해로운 미생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매일 비누와 소독제로 씻으면 이 보호막도 함께 제거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일 목욕하는 노인 그룹은 피부의 유익균 다양성이 크게 낮았고, 이는 면역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을 고집하실까요?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분들에게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자존심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또한 나이 들어 냄새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청결과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목욕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욕실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뜨거운 목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피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세정법, 욕실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체온 관리와 피부 미생물의 중요성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기 목욕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기에 적합한 목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목욕 빈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과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 2, 3회 목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이렇게 횟수를 줄이면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80세 정할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정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셨는데 의사의 권유로 주 3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찝찝함을 느끼셨지만 한 달 후부터는 오히려 피부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피부 건조함도 개선되었습니다. 요즘은 피부가 훨씬 편안해요. 전에는 밤에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노년기에 적합한 목욕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40도를 넘는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물 온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목 안쪽에 물을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시는 73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어지러움을 경험한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온도를 38도로 낮추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하다고 느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온도가 더 편안해요. 목욕 후에도 어지러움이 사라졌고 피로감도 덜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목욕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15분 이상 물에 몸을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부 건조, 혈압 변화, 체력 소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5분에서 10분 사이의 목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세박 할머니는 시계를 욕실에 두고 목욕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30분씩 물에 담그곤 했는데 이제는 10분만 해도 충분히 개운해요. 오히려 목욕 후 피곤함이 덜하고 피부도 덜 당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전신을 비누로 씻는 것보다 냄새가 나는 부위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특정 부위만 부드러운 클렌저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성이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알칼리성 비누보다 피부에 덜 자극적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이 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목욕법을 바꾸신 후 비누로 전신을 문지르던 때보다 피부가 훨씬 덜 건조해요. 특히 팔과 다리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후 피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은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피부에 수분을 가두는 황금 시간입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가 좋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83세 최 할아버지는 목욕 후 몸을 살짝 말리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니 예전에 고생하던 겨울철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보습제 바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욕실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실은 노인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조치로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깔아두세요. 이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안전 손잡이를 욕조와 변기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90세 한 할아버지는 욕실에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이제는 목욕이 두렵지 않아요. 특히 앉아서 씻는 방식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빠르게 물기를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체온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8세장 할머니는 예전에는 저녁에 목욕하고 머리를 젖은 채로 두었다가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이제는 오후에 목욕하고 머리도 완전히 말리니 건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함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위해 매일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부분 세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 할머니는 주 3회만 샤워하고 나머지 날은 따뜻한 수건으로 닦는데 이 방법이 피부에 훨씬 좋아요. 가족들도 냄새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가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목욕에서 주 6회로, 그 다음에는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이 주는 이완과 편안함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족욕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81세 김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목욕 대신 족욕을 시작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편안하고 좋아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적합한 목욕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2, 3회로 줄이고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로 유지하며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만 부드러운 클렌저로 나머지는 물로만 씻고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가능하면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빠르게 물기를 닦고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며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부분 세정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면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노년기 목욕의 위험성과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목욕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뜨겁고 잦은 목욕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낙상 위험을 높이고 체온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며 피부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성만 강조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테니까요. 이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목욕의 황금률은 적당함입니다. 주 2, 3회의 적절한 횟수, 37도에서 39도 사이의 온화한 온도,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결함은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4세 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셨지만 작년 겨울 낙상 사고 후 목욕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주 3회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물 온도도 낮추셨습니다. 처음에는 찝찝하다고 느끼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습관에 완전히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아요. 피부도 덜 가렵고 몸도 더 편안해졌어요. 게다가 물값도 절약되니 일석이조죠. 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노인의 경우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부분적으로 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77세 남 할아버지는 주 3회 목욕하고 나머지 날은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과 겨드랑이, 사타구니만 닦아도 충분히 깨끗해요.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니 더 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욕의 즐거움과 이완 효과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욕 대신 다른 방법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족욕은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주는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80세 이 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거운 목욕 대신 족욕을 시작했어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따라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에 사시는 79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매일 목욕에서 주 6회로, 그 다음에는 주 5회로, 그리고 마침내 주 3회로 서서히 줄여나갔습니다. 약 3개월에 걸친 점진적인 변화였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천천히 변화하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예전 습관이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으니까요. 라고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 좀 줄이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서서히 변화를 돕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3세 김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목욕을 줄이라고 하면 고집이 세지셨어요. 대신 의사 선생님이 TV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정보를 전달했더니 스스로 생각해보고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습관을 조정한 후 피부 가려움증이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최 할머니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한 후로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 푹 잘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은 단순히 청결함을 넘어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욕 빈도는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목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짧고 효율적인 목욕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넷째, 전신을 비누로 씻기보다는 필요한 부위만 부드러운 클렌저로 씻으세요. 다섯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여섯째, 욕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를 활용하세요. 일곱째, 목욕 후에는 빠르게 물기를 닦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여덟째, 목욕하지 않는 날에는 부분 세정으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이 지식이 단순히 정보로만 남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작은 대화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음챙김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